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고통스럽게 긴 여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디트로이트와 버팔로에서 정차하는 아메리칸 항공 96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를 떠난 지 불과 몇 분 후 여러분의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쾅! 그리고 비행기 바닥의 일부가 여러분 발 바로 밑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아, 내 짐 어디 갔지? 그리고 이 난장판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일은 1972년 6월 12일에 일어났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소속 DC-10이 방금 온타리오주의 캐나다 산업도시인 윈저 상공의 얇은 구름층을 뚫고 비행하는 찰나였습니다. 96편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디트로이트와 버팔로를 거쳐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으로 가는 정기도선에 있었습니다. 이 대형 항공기는 오후 7시 30분에 활주로에서 이륙했고 몇 분 후 조종석 승무원들은 긴장을 풀었죠. 이륙은 순조로웠어요. 이 비극적인 비행이 있기 전날 아침, 비행기의 기장 브라이스 맥코믹은 이미 비행의 첫 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디트로이트에서 이륙할 때는 부기장 피터 페이지 휘트니가 조종을 하고 있었죠. 맥코믹 기장은 24,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부조종사도 이미 8,000시간의 비행시간을 축적한 노련한 비행사였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은 항공기가 206명을 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6명이었고 승무원은 11명이었어요. 모든 제어판 판도값이 정상이어서 휘트니는 오토파일럿을 켰습니다. 그는 걱정할 것이 없었죠. 레이더로 디트로이트와 버팔로 사이의 경로에 악천후가 없음을 확인했죠. 그래서 승무원들은 금연과 좌석 벨트를 매세어 표지판을 껐고 승객들은 화장실로 가거나 프론트 라운지에서 수다를 떨었죠. 96편 비행기의 수석 승무원인 시디아 스미스는 표지판이 꺼진 것을 보자마자 자리를 떠나 항공기 내 주방으로 커피를 끓이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폭발에 의해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어요.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는 주방문이 터지는 것을 보았고 승객들 머리 위로 천정 패널들이 떨어져 내리고 짙은 흰 안개가 기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 그녀는 귀가 먹은 게 분명했죠.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와 소동들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조종석에서는 조종사들이 격렬하게 뒤로 획 젖혀졌습니다. 맥코믹 기장은 자신의 비행기가 방금 공중에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했다고 잠시 생각했어요. 조종석에는 이 남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숨도 쉴 수 없게 하는 짙은 회색 먼지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장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재앙의 진짜 이유는 매우 다른 것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했지요. 말도 안 되게 이륙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화물칸 출입문이 폭파된 상태였고 비행기 옆면에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어요. 사고가 나자 강력한 폭발로 가압된 공기를 방출했는데 이 폭발로 바로 승객실에 있는 거대한 바닥 부분이 찢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구멍은 비행기 선체 깊은 곳에 났는데 그건 이 구멍 옆에 앉은 승객들이 수천 피트 아래의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허리케인과 같이 거친 바람이 기내를 휩쓸고 있었어요. 객실 승무원 중 한 명인 베아트리스 코플랜드는 의식을 잃은 채 무너진 문 밑에 갇혀 있었어요. 또 다른 승무원은 비행기에서 거의 빨려나갈 뻔했지만 빠르게 반응한 덕분에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죠. 발 밑으로 바닥이 사라지자 그녀는 등 뒤에 바로 화장실 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녀는 간신히 안으로 들어가 무거운 철제 문을 잠궜어요.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돌아 수천 피트 아래로 곤두박질 치자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죠. 객실 승무원들은 기이하게 생긴 안개가 실내에서 형성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감압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점점 커져가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그들은 산소 마스크가 자신들이 있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문제는 비행기가 아직 고도 4,200m에 도달하지 못했고 마스크가 배포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중 한 명이 휴대용 산소통을 잡아 승객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여전히 객실 바닥에 난 뚫려있는 구멍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시야가 조금 좋아지자마자 기장에게 비행기를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DC-10의 한 가지 특수성인데 유압 시스템이 고장나면 수동 작동을 허용하는 백업 시스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파손된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맥코믹 씨가 기장으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운이 좋은 건지 아직 알지 못했죠.
그는 DC-10 기능에 대해 궁금해서 비행갑판 모의 실험 장치에서 몇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만약 유압 장치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비행기를 구해야 하는지 반복해서 시험했었죠. 그 결과 그는 비행기를 돌리거나 비행기 앞부분을 위아래로 누르는 방법으로 엔진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현재 기장은 날개 엔진 1과 3이 그의 명령에 반응하지만 엔진 2의 제어 장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구된 날개 엔진의 힘으로 기장은 자신의 행동 방침을 파악하기 위한 귀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는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도 15도 이상은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이상의 각도에서는 기계는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엔진의 추력을 높이고 다른 엔진의 추력을 감소시켜 디트로이트 쪽으로 비행기를 돌려 돌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맥코믹은 자신의 파손된 비행기는 착륙 우선권이 필요할 것을 이해했고 디트로이트 공항 관제탑에 연락을 취했죠. 아메리칸 항공 96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그는 또한 조종사에게 하강 방향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맥코믹이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비행기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시속 300km의 속도로 활주로에 접근한 이 비행기는 착륙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96편 비행기는 디트로이트를 떠난 지 20분 만에 관제탑의 레이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휘트니 부기장은 하강 속도를 모니터링하며 숫자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매 순간 더 불안해졌죠. 비행기는 너무 빨리 움직였고 속도는 너무 가팔랐죠. 처음에는 분당 91m로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력을 줄이자 하강 속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분당 152m, 분당 213m, 그리고 결국 분당 460m까지 말이죠. 비행기는 더 이상 하강하는 게 아니라 추락하고 있었어요. 맥코믹은 항공기와 귀중한 화물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속력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하강 속도는 분당 244m까지 떨어졌지만 속력은 시속 300km까지 치솟았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도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죠. 그러나 가장 최악인 것은 항공기가 주 터미널 건물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뭔가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했죠. 그렇지 않으면 충돌을 막을 수 없는 상태였죠. 기적적으로 휘트니는 활주로에 2세트의 바퀴만 작동하고 나머지 2개는 꺼진 채로 간신히 비행기를 활주로로 되돌렸어요. 항공기는 마침내 활주로 끝에서 불과 270m 떨어진 곳에서 정지했고 기장은 엔진을 끄라고 명령했어요. 승무원들은 비상 출구를 통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것을 도왔어요. 비행기에서 56명의 여행객이 모두 내리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맥코믹 기장과 휘트니 부기장이 가장 마지막이었죠. 탑승객 67명 전원이 생존했으며 승객 9명, 승무원 2명, 그렇게 11명이 그리 크지 않은 부상을 입었는데요. 폭발이 일어난 순간부터 기적적인 착륙까지 전체 사고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을 돌본 후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거의 추락시킬 뻔한 구멍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커다란 화물문이 마치 거대한 통조림 따개에 의해 벗겨진 것처럼 사라져 있었죠. 아무도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상공 3600m의 높이에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바로 그날 사라진 문은 윈저에서 멀지 않은 옥수수 밭에서 수색되었고 수사관들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비행기가 이륙할 때 문은 닫혀 있었지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비행기가 상승하면서 내부의 기압이 높아져 가고 마침내 화물칸 출입문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린 거죠. 거기다가 객실에 빠져버린 바닥 부분 기억나나요? 바닥에 압력 방출 통풍구가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공기가 통하도록 되었을 것이고 바닥도 찢겨나가지 않았을 테죠. 설계 실패로 인해 그런 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거의 추락할 뻔한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